반갑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그 부탁이 들어왔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생각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 인생의 단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인생의 단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되 인생은 삶의 그 사람에 따라서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매일 가톨릭 사제로서 연미사를 봉헌합니다. 우리 작은 그 경당에서 연미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돌아가신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이 그 영안을 얻을 수 있게 기도를 해드리는 미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사 동안에 어떤 그 정확한 시점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그 성함도 외우고 그리고 그 나이도 나이 많이 드신 분이라면 연세도 외웁니다. 막상 보니까 인생이 짧은 사람들도 많고 인생이 긴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중간에 그 돌아가시는 분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단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만저만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고의된 저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저의 그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인생의 다양한 단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 대학 시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뭐 5가지 그 까닭을 동시에 따라가야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 교육, 이 다음에 그것과 함께 맞물리는 것, 연애라고 할 수도 있고, 연애 하다가 사람들은 결혼할 수도 있지만, 저는 수도 생활을 택했습니다. 또 하나의 가닥은 수도 생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다음에 그 공부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한국에 와서 결국은 취업했습니다. 이게 출세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저는 가톨릭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화류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25년이 걸렸지만 그 노사가 된 그 나이 많이 든 그 스승이 된 그 5가지 가닥으로 제 인생의 그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로부터 그 까닭에 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에 다녀야 했었고,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중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를 봐야 했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컬리지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를 또 봐야 했었고, 그 다음에 컬리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의대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를 또 봐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시, 합격, 불합격, 이거는 그 한국 사람들을 못지않게 저는 그 교육제도 안에 들어가서 되게 내가 형성되어야 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저는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을 졸업해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불교 학교 과정 안으로 학문 그 문학 과정 안으로도 그리고 불교학 과정 안으로 들어가서 또 한참 동안 공부해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취업이 됐었죠. 취업이 된 거는 서강대 종교학과의 교수가 된 건데, 취업이 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인생을 시작했었죠. 이게 또 하나의 가닥입니다. 이게 그 직장 생활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대학 교수가 되면 사람들이 철밥통을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요즘은 그리 쉬운 거는 아닙니다. 옛날에 대학 교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던 반면에 요즘은 그리 많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너무 어려워서요.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요구사항이 뭐냐면, 일단 2년마다 재계약하기 위해서 맞춰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무엇보다도 연구 실적, 같이 학과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의 평가도 좋아야 하려니와 학생들의 평가도 좋아야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거는 연구 실적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가 14년 동안 가르치는 동안에 계속 죄였어요. 이게 드라이브로 나사를 죄이듯이 계속 이게 더 많이 내라 연구 실적. 네. 그래서 이건 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한참 동안 저는 국제 저명 잡지, 영어 저널에 제가 글을 게재할 수 있을까 말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결국은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수많은 논문들을 국제 저명 잡지에 수월하게 어떻게 보면 질적인 논문이었지만 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월하게 게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직전까지는 대학 교수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소위 ANHI급 국제 저명 잡지에 글을 게재하지 못한다면 좀 뭐라고 할까, 열등의식, 컴플렉스, 좀 수준 미달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건 저는 다 했었습니다. 그 면에 있어서도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교육을 떠나서 직장 생활을 떠나서 수도 생활을 하는데, 저는 결혼할까 말까 하다가 연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수도 생활을, 독신 생활을 되겠습니다. 근데 연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누군가를 사귈 수 있을까? 제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저의 경우에서는 빗나간 방향으로 갔었다는 걸 말씀드렸고, 근데 누구나 이성이든 이성을 향해서 산다든지 동성연애주의자 한다든지 사실 누군가와 짝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에 틀림없고, 나는 사랑을 받고 싶다, 나는 사랑하고 싶다, 이게 누구 안에나 엄청나게 강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 현실을 부정하고자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걸 부정하려고 하다가는 큰일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연애에 대해서 좀 훨씬 더 길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핵심을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인생의 다양한 단계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수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 25살이 됐을 때 수련을 입회하고 나서 수련 2년 동안 바다에 있었는데, 이만저만 힘들지는 않았었습니다. 수련을, 이거 진짜 이게 사람을 들볶는 혹독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고문을 당하는 사람이 진짜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얘기를 하는지 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이게 성소가 있나, 신으로부터 오는 성소가 있나 없나,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속을 떠보는 과정이에요. 굉장히 힘들었고, 그걸 마치고 난 다음에 소위 첫 번째 서원, 중신 서원 할 수 있었고, 그다음 신학생이 됐고, 그러다가 신학도 졸업하고 신학 과정도 마치고 철학 과정도 마치고, 그 다음에 사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소위 마지막 서원 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회 입회한 지 거의 35년이 되고 나서 수도회가 하는 수도회가 우리가 너를 받아들인다, 긍정해준다. 혹독한 과정이었지만 그 길을 걸어온 것을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단계는 대학 교수 생활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은퇴할 나이가 돼서
제가 법인을 만들었죠. 뭐 사실 은퇴하기 전에 만들었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지금 하는 거는 사도전 돌밭 공동체 운영입니다. 비영리 종교 법인임을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일이 손에 잡힙니다. 크지는 않지만 이어지고 버티고 있고 가난하지만 수지가 많고 미래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이게 남아 있을 거라고. 저는 결혼 생활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지는 않았지만 제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길 거는 바로 이 법인이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리를 잡힌 상태이기를 바라듯이 제가 세상을 떠날 때 이 법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렇고 이 모든 얘기들의 목적은 거두절미해서 지금 저의 정신적, 영적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살아오는데 누구나 어떤 인생관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세계관도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막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인생관, 세계관이 뚜렷할수록 참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인생관이 뭐냐 말하자면, 그리고 세계관이 뭐냐 말하자면, 저는 비유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집을 2번 지었기 때문에 건축가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제 브레인 안에서 설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일단 어떤 집터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집 자체를 짓기 위해서 설계도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도면이 집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집의 오리엔테이션, 집의 정면이 어느 방향을, 어느 쪽을 동서남북에 있어서 향하고 있을 것인지, 그걸 결정해야 하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떤 중심이 되는 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집을 지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전문 용어는 이게 속어인지 모르지만 머리먹이었던 것 같고요. 머리먹은 헤드죠. 먹은 제 생각엔 이게 잉크, 이게 한국에서 서예 글을 하는데 사용하는 잉크, 붓으로 글씨를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잉크는 머리먹. 왜냐하면 어떤 머리먹이라고 그러면 이거 혹시 헤드마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어제 우리 집을 지은 건축가에게 문자 보내서 이게 머리먹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 이거는 GPS reference point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위주로 해서 가로로든지 세로로든지 헤아려야 하는 모든 거리들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인생관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없다면은 집을 지을 수 있지만 진짜 형편없는 집이 될 수도 있겠죠. 성품백화점 같은 시설이 될 테니까 건축물로서 안전하게 살 수는 없을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나 이게 절대적인 참고 절대적인 초점으로 삼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인생관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와서 발견한 거는 저의 인생관이 늘 있었죠. 수도자로서 노를 향해서 사는 사람으로서 GPS 레퍼런스 포인트는 도라고 할 수도 있죠. 그 도는 제가 가톨릭 사제니까 예수 그리스도님, 그래서 저는 예수쟁이로서의 GPS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의 세계관이 무엇이었냐? 저는
늘 북미에서 태어났었고, 그다음에 서유럽에서 살았고,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살다가 독재 정권을 벗어나서 민주주의로 넘어간 한국을 목격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귀화했었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근데 최근에 와서 제가 믿어온 민주주의, 총리, 인권을 가치관으로 하는 저의 세계관이 무너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설명해 드리기 어려운데, 근데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다가, 특히 지난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을 솔선하여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 지원하는 것, 그리고 무기를 계속 보내는 것.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이 인종 청소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말살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마다 어떻게 됐는지 사실 뉴스를 잘 따라간다면 목격할 수 있는 현실 앞에서 저는 진짜 저의 세계관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떤 집터에 지은 집에서 살아왔는데 그 집터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일단 정신적으로 저 자신을 추스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자주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미국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근데 미국은 말씀하는 것과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믿으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해도 노력하는 만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세계관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 안에 깊이 들어와서 이게 저의 인생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계속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싶고요. 인권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싶고요. 정의로운 세계에 대한,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되, 제가 의지했던 정치 세력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기가 이제 불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독일 사람인 에드워드 건지라는 사람의 책자를 섭렵했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Buddhism, its essence and development. 이게 한국어로 통역해 드린다면 불교 그 본질과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론에서 에드워드 건지가 저자로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진짜 불교를 이해하려면 진짜 세상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실망해야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린 것으로서 지금 70이 된 저 자신이 이게 실망할 수 있는 대로 실망하고 있습니다. 저의 세계관이 무너졌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실망 많이 했는데, 근데 오늘만큼 실망한 적이 없었음에 틀림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드워드 건지가 말씀하신 대로 마야로 불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타마 부다의 정신이 출가했을 때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정의를 갈구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해요. 이게 다른 많이 실망하니까, 많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른 현실을 희망하지 않은 한, 진짜 죽도록 희망하지 않은 한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면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불교든 그리스도교든 이해하는데
진짜 실망했는 데까지 실망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러 단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능용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사실을 언어화하는 표현으로서 이해하는데 저는 용문을 여러 번 올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실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 전화위복이 됐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습니다. 당연히 저는 여러 가지로 성공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실패의 맛을 많이 겪었지만, 근데 공부에 있어서 결국은 성공했고, 연애 하다가 실패한 거는 전화위복이 됐었다라고 볼 수 있죠. 대학 교수로서 웬만큼 이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법인을 만드는 애도 그렇고, 한국말을 완벽하지 않지만, 억양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제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으로서 지성에서 사는데 성공하는 것들은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그것만으로는 저는 제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 더 절대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더욱더 갈구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이번에 나눔을 통해서 말씀드린 여러 단계들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단계들을 벗어났기 때문에 용문들을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서야 저는 더 본질적으로 더 영원한 것을 더욱더 갈구하기 시작할 수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쓸데없는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훨씬 더 중요한 과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희망을 줄 수 있는 뭔가가 제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려고 하는데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지했던 제 마음이 아닌 어떤 정치 세력, 어떤 제국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것만큼 결국은 제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찾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못 뛰어봤자 벼룩임에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잡한 세상에서 전망적인 세상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굳건히 믿어요. 그리고 뜻이 비슷한 사람, 두세 사람밖에 없어도 결국은 뭔가를 굳건히 굳건한 마음으로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세계인 것만큼 오히려 제 안에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잠재적인 힘을 개발해서 뭔가를 저는 반드시 만들려고 합니다. 남아있는 인생 동안에. 희망스러운 세계인 것만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게 힘을 다 모아서 이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수선하게 더 두서 없이 말씀드린 것 같지만 진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끝까지 귀담아 들어주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은요, 서명원 신부의 인생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입니다. 최보식의 언론, 국내 최고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읽는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시죠?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쇼츠도 응원해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